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영상으로 본 예술사 강의를 담당한 송진열 교수입니다. 인류는 공동 운명체이죠. 어떤 가족이든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면 가족이든 모두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인류들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 역시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시민들에게 더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의 모습뿐만 아니라 학교의 강의 형태도 바뀌고 있습니다. 면대면의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으로 말입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학생 여러분들, 이런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찾고 인간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모두 불편함을 참아내고 진리 탐구에 매진하도록 합시다. 성서 9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을 우리의 모토로 삼읍시다.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냅시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강의실 안에서 즐겁게 웃으면서 서로 면대면하면서 강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학기에 영상으로 보는 예술사의 주된 목표가 무엇인가 알아볼까요? 영상으로 보는 예술사의 주된 목표는 미술과 음악 역사를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과연 예술과 인간의 가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도 있죠? 소크라테스를 비교해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동물들이 할 수 없는 예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예술적 향유를 통해서 더욱더 인간이 인간답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대 그리스, 중세, 르네상스, 바로코, 로코코 등의 예술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예술사 수업을 통해 우리 인간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교육도시 매사추세츠주에는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이 있습니다. MIT 공대생들은 세계를 주름잡은 천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이나
다양한 인문학의 수업을 제대로 교육받아 창의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MIT 공대생들이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것은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상상력을 길러서 공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IT 공대생들이 여러분들의 모델은 아니겠지만 같은 동시대 대학생으로서 한 번쯤은 그들의 교육관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수업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어쨌든 이번에는 코로나 문제로 수업이 온라인 강좌로 진행되며 가능한 제가 30분 강의를 하고 학생 여러분들이 토이, 퀴즈,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과 팀 작업을 하면서 20분 정도 참가해야 합니다. 이런 온라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마 학점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기 때 성적은 출석이 20%이고 수업 발표나 퀴즈가 20%이고 중간과 기말을 각각 30%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면대면으로 되면 중간과 기말을 쉽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팀 작업이나 퀴즈가 상당히 성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 아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좋은 성적들을 받고 한 학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기를 빕니다. 이번 학기에 국가적 재난을 당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우리 이번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면대면 수업을 진행해서 언젠가는 즐겁게 웃는 얼굴로 뵀으면 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예술 수업이지만 이번 학기는 부득이하게 영상을 보는 방법이 수업 내용에 인정되기 힘들므로 제 강의와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 퀴즈와 프로젝트 참여 등등을 통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번 학기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교열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이번 학기는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며 수업 방법은 여러분과 내가 수업 시간 동안에 함께 강의를 하고 또 토의를 하고 그러면서 한 학기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학기 영상으로 보는 예술사 첫 번째 수업인 예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술 하면 여러분들은 가슴이 뛰나요? 아니면 예술하면 머리가 아프나요? 예술은 그리스 말로 하자면 테크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T-E-C-H 영어로 표현하자면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예술은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란 흔히 장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장인이라는 것은 한 분야에 평생을 바쳐서 전문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술이 밥 먹여줄 수도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술가들의 정말 혼을 본받아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정신을 알고 담게 된다면 우리 역시 내면의 예술가가 되지 않을까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가의 삶이 비록 고난과 가난에 길지만 우리 역시 그분들의 시선을 보는 세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들은 과연 어떤 의미로 예술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는 예술가들 중에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을 하다 보면 부족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지금 현대까지 흘러온 예술을 통해서 그분들의 행적과 또 인류의 보고인 예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술의 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마법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마술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예술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천태만상의 자연계에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사물과 전경이 존재합니다. 수려한 백두산과 천지, 비단같이 펼쳐진 금강산, 제주의 성산일출봉이나 한라산 등 우리 한국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산과 물이 펼쳐져 있습니까? 우리 한국은 정말 여러분들이 곳곳에 아름다운 곳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순천만 자연공원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순천만을 찾아가면 철새들이 날아들고 정말 갈대들이 우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순천만을 가서 느낀 것은 자연의 위대함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양육되고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느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한국의 산야에는 붉은 꽃과 푸른 버들, 노래하는 새와 춤추는 나비, 거울처럼 맑은 달, 온 하늘을 총총히 비추는 뭇별들, 그것들은 모두 객관적인 현실 세계 속의 아름다운 자연 현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국립발레단들이 무용을 할 때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있듯이 자연을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은 엄청납니다. 해운대의 어쨌든 모습이나 광안대교, 일랑간의 파도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저녁놀이 지을 때 그 경관은 경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죠. 우리는 예술작품이 어렵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술작품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작품들이 사람에게 작용하여 사람의 미적 감수와 감동, 즉 미감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감각적인 사물을 통해서 느끼고 감상하고 마음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미감은 아름다운 사물 혹은 현상에 대한 특수한 반영과 반응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모나리자 같은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거기에서 왠지 모른 숭고함이나 심오한 인간의 신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바로 기쁨을 느끼고 또 그것의 진실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이 해방되고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인간은 무엇일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마스크 대란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함께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아름답죠. 이렇게 미도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으로 나눠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할 겁니다. 이번 학기 이렇게 서서히 하나씩 예술의 실타래를 풀어가도록 합시다. 예술가가 창조하는 다양한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은 인간의 정치적인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사람들에게 특별한 즐거움과 진기함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작품을 갤러리에서 본다든가 또 아름다운 사진을 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펼쳐지는 그 거대한 장경이나 아니면 기생충 같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겠죠?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민간의 문제를 속속들이 들어볼 수 있게 되겠죠. 결국 예술은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를 알아가고 진리를 탐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술민은 인류의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토기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엇 때문에 토기가 만들어졌을까요? 토기는 수렵 시대를 지나고 인간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언가 음식이 남고 음식을 담은 그릇들이 필요했겠죠. 그렇듯이 토기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류는 그 실용적인 목적으로 예술 작품을 끝낸 게 아니죠. 토기에는 거친 무늬, 민무늬 토기, 아니면 다양한 토기를 통해서 심미적인 예술관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실용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류의 미의 역사를 다룬 예술사는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고 항상 새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설책을 읽게 되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읽다 보면 언젠가 텍스트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줍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술작품을 통해서 뭔가 말해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는 예술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역사서술은 과거를 영원히 정지시켜 놓은 묘비가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유물로서 남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매일 새롭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이제는 과거는 그냥 화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 변할 것이며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인류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과거의 선인들을 만날 수 있고, 과거의 선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작품을 통해서 과거의 선인의 숨결을 느끼게 된다면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동물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과거를 과거로 묻지 말고 새롭게 탄생될 수 있기를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열고 개방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예술사에서 보듯이 역사는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지 않는다면 시행착오를 거치고 인간의 보고 인류의 보물인 예술작품을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술작품을 통해서 과연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인간의 맥박이 뛰어올라 힘차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냈던 그런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고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번 학기는 물론 그림에 대한 목차만 이야기를 하고 음악에 대한 목차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첫째, 영상으로 보는 예술사에서는 미술이 주가 되긴 하지만 가끔 음악도 첨가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살펴보자면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선사시대 예술을 하고 있죠. 오리엔테이션이나 선사시대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술을 해야 될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예술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있죠. 역사라는 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과거가 현재와 어떤 연관이 있으면 미래와 어떤 가교를 이루고 있을까? 그런 등등의 것을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 4대 문명 아시죠? 4대 문명이 어떻게 되죠? 황하, 이집트, 인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지금까지 황하 문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동양 미술보다는 서양 예술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 시대가 어쨌든 서양 미술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미술에 영향을 미쳤던 이집트 미술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인간 중심의 예술인 그리스 시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 시대가 혼자 문화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미술이나 다른 근동 지방, 아시아 지방의 예술이 유입되어서 이렇게 그리스 시대 문화가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죠. 고대 문명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 동양, 서양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는 없습니다. 인류는 한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스 시대 미술은 정말 인간 중심의 미술이죠.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이야기했듯이 바로 인간 중심의 미술의 꽃을 피웠죠. 이 그리스 시대의 신화 시대를 떠나서 중세 시대가 펼쳐지면서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느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중세시대 하면 신중심, 하느님의 중심이죠. 인간은 바로 하느님의 창조물,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느님을 가장 닮은 사람들이죠. 아이러니하게 중세시대는 일반 민중들이 미개했습니다.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 미술은 정말 글자처럼, 문자처럼 하느님과 통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어쨌든 신부나 신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흔히 중세시대 암흑시대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지나서 르네상스 미술이 다시 꼽히게 되겠죠. 르네상스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로 복귀, 인본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르네상스 미술을 통해서 어떤 인본주의 미술, 그래도 미술이 가장 꼽힐 수 있고 미술이 체계적으로 이룩된 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 때 노마네스크 양식이나 고딕 양식이 연결될 수 있었죠. 제가 약간 목차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중세 미술과 노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 다음에 르네상스 미술로 아마 가야 될 것입니다. 점차 그런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고 제가 혹시나 부족한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텍스트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포인트 한 장을 보고 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고등 양식이 끝나면 이제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바로크 양식. 바로크는 어떤 비뚤어진 진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귀족적이고 그런 등등의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죠? 바흐죠. 이때부터 음악가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로코코 양식은 바로크와는 다르게 장식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1차 시와 또 2차 시에는 어쨌든 음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전개해야 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했듯이 다시 한번 미술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1차 시를 끝내기 위해서 결론 지은다고 볼 수가 있죠. 미술의 기원은 인간 생활, 사회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술은 왜 생겨났는가? 바로 미술의 형태를 밝히는 욕구가 문명 발달을 촉진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술은 우리 인류가 했던 작품입니다. 우리 인류의 공동체 유산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술과 문화는 인간 삶의 결, 즉 자치 및 흔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말이 있죠. 문이라는 것은 글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인간 삶의 결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역시 아름다운 인간 결을 가진 사람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술을 중시하게 될 때 우리로서 인간의 어떤 최고의 단계로서의 자아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시인들은 과연 이 그림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먼저 간단히 보고 그다음에 다음 수업들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원시인들은 그림이 초자연적이고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술, 짱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술을 마술적으로 경험한다?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거나 아니면 발레단의 어떤 호둑박기 인형을 보면 정말 아름답죠. 그렇듯이 여러분들 예술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림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인간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느껴본다면 상당히 가치가 있으라 생각됩니다. 이번 학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과 함께 면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지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토의,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서로 함께 이번 학기에 즐겁게 수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1차 시에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연대면 할 수 있을 때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같이 보냈으면 합니다.